안녕하세요, 털보이사입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정중신경이 손목 부위에서 압박을 받아서 발생하는 흔한 신경 질환입니다. 초기에는 수술 없이 증상을 효과적으로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으며 휴식과 보호, 약물 및 물리치료, 재활 운동 등의 비수술적 접근이 가능합니다. 또한 예방을 위해서 생활습관 개선과 손목 보호가 권장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질환처럼 손목 터널 증후군도 확실한 원인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효과는 절대적이지 않다는 점도 꼭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 초기 단계에서는 수술 없이 증상을 어느 정도 관리할 수 있고요. 효과적인 방법들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일단 손목의 사용을 줄이고 손목에 충분한 휴식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손목을 보호하는 깁스, 보조기 같은 것을 착용하면 신경에 가해지는 압박을 줄여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보통 밤에 잘 때 주로 사용하는 게 좋고요. 3개월 정도는 착용을 해봐야 효과를 알 수 있습니다. 며칠 차고선 좋다 나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또한 통증과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 드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소염 진통제를 드시고 또 손목에 국소적으로 스테로이드를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부기를 가라앉혀서 신경을 좀 덜 아프게 신경의 부기를 줄여주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습니다. 반복적인 손목 사용이나 무리한 움직임을 줄이고 컴퓨터 작업 등의 손목 사용 시에 인체공학적 자세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이런 마우스 패드라든지 아니면 키보드 받침대 같은 거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비수술적 치료는 초기 환자나 경증 환자에게 효과적이고 증상이 이미 심해진 경우에는 의사의 상담이 꼭 필요하죠. 위험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치료에 효과적인 물리치료가 있습니다. 물리치료는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통증 감소와 손목 기능 회복에 어느 정도 기여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손목 및 손가락의 스트레칭 운동이 있습니다. 손목을 천천히 앞으로 구부렸다가 뒤로 펴주는 그런 스트레칭은 손목 터널의 공간을 일시적으로 넓혀줘서 증상 완화에 도움을 줍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해보시면 시원합니다, 좀. 그래서 신경이 좀 풀어지나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또 손목과 손가락 근육을 강화하는 그런 운동을 계속하면요, 손목에 가해지는 부담을 좀 줄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운동을 하는 것이 오히려 손목 신경을 더 누를 수 있기 때문에 봐가면서 하셔야 되고요. 초음파 치료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음파 물리치료에서 약방의 감초처럼 쓰이는 건데, 초음파 치료하고 깁스하는 거 있잖아요. 보조기 하는 거 밤에 잘 때, 이 두 가지가 물리치료에서 인정받은 가장 효과 있는 치료입니다. 다른 치료는 이렇게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손목 보호대를 잘 때 3개월 하는 것, 그리고 초음파 쐬는 것, 이 두 가지 아주 좋은 치료입니다. 그래서 손목 신경 회복에 실제로 도움을 주고 확실히 검증된 치료죠. 꼭 기억하시고, 나머지 치료는 병원에서 이제 하자는 대로 하실 수 있는데 효과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아직 검증 안 된 것도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의 재활 운동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수술 이후에 재활 운동은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수술을 받지 않더라도 재활 운동 할 수 있죠. 초기 단계에서는요, 손목을 보호하고 손가락의 가벼운 움직임을 통해서 신경의 유연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에 통증이 줄어들고 부종이 감소하면 손목의 가동 범위를 넓히기 위한 스트레칭을 실시합니다. 통증이 없거나 최소화된 상태에서는 손목의 근력과 유연성을 강화하는 운동을 시작하며 이때 과도한 힘이나 부담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요, 손목의 강도 높은 기능 회복을 위해서 저항 운동과 유산소 운동을 포함한 운동 프로그램을 하는 것이 좋은데, 과연 효과가 진짜로 있느냐 하는 문제는, 운동에 대해서는 효과가 있냐 없냐 하는 문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운동을 했더니 난 너무 좋다. 그럼 운동을 하시고, 좀 손을 움직였더니 나는 왠지 증상이 더 나빠지는 것 같다 그러면 운동을 하시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손목 터널 증후군을 예방하기 위한 생활 습관들이 있죠. 핵심은 손목을 사용할 때 자세를 조심하고 무리가 가지 않도록 보호하는 마음입니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장시간 사용하더라도 손목을 보호대 위에 얹어놓고 좀 과도하게 구부린다거나 과도하게 힘을 주는 것만 막아도 훨씬 낫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도 계속 증상이 지속된다고 하면 그때는 다른 치료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컴퓨터 사용할 때 손목이 이렇게 꺾이거나 뭐 이렇게 돼서 하지 않고 가급적이면은 손목 받침대 위에 이렇게 평평하게 펼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손목의 기본적인 자세는요, 이게 기본 자세가 아니고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이렇게 뒤로 약간 꺾인 자세요. 꼭 기억하시고 이 자세로 손을 쓸 때 유지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러나 생활 습관 관리, 자세만으로 완벽하게 절대로 예방할 수 없고요. 예방 습관은 손목 건강에 도움이 된다 정도로 이해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예방 노력의 효과는 제한적이고요. 제한적이란 말은 효과가 별로 없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완벽한 예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산재와도 좀 관련이 있는데요. 재밌는 걸 말씀드리면 미국에서 한 연구들을 보면요. 산재 쪽에서 한 연구는 손목의 자세와 무리한 강도의 무게를 들었을 때 특히 무게가 무거울수록 많이 반복할수록 손목 터널 증후군이 확실하게 많이 발생을 하므로 노동 현장에서 그런 것들을 다 컨트롤해서 적어 놓고 노동자가 무리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재 쪽이 아니고 일반 그냥 연구에서는요, 그런 것들이 미미하다. 영향이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영향이 그렇게 많지 않다. 손을 많이 쓴다고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그렇게 잘 생기는 것 같지 않다. 별로 관계 없는 것 같다. 자세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다. 이런 연구도 많이 있어요. 재밌죠? 그러면 결국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뭐냐? 주요 위험 요인을 알아보겠습니다. 손목 터널 증후군의 발생 위험은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직업 환경, 개인의 건강 상태, 그리고 유전적 요인,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노동을 할 때 많이 언급되는데요. 하루 종일 키보드 치는 컴퓨터 작업자, 쟁기 같은 거, 아니면 기구 같은 거, 도구를 들고 하루 종일 일하는 제조업 노동자, 아니면 정비공, 음악가, 악기 하시는 분들, 이런 직업군들은 손을 반복적으로 사용을 많이 하기 때문에 증상 발생 가능성이 높다고 일단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약간의 영향만 있다고 했죠, 제가.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당뇨병, 갑상선 기능 저하증, 비만 같은 이런 질환은 어떠냐? 요거는 관련이 좀 많이 있습니다. 관련이 상당히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질환이 있을 경우에는 손목에 염증과 힘줄이 붙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손목 터널 증후군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손목 터널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이 손목에 있는 터널입니다. 힘줄들이 모여서 쭉 지나가는 여기 터널인데 이 터널이 이렇게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 터널에 이게 힘줄이라고 보시면 힘줄들이 모여서 이렇게 지나가요. 손목 터널에. 그러면 이 힘줄들이 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터널이 꽉 차겠죠? 근데 이 터널에는 신경이 하나가 딱 지나갑니다.
그게 바로 정중신경, 손목신경인데 이렇게 지나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힘줄들이 부으면 정중신경은 눌리게 돼 있죠. 그래서 힘줄들이 붓는 질환인 방아쇠 손가락, 드케르뱅병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그리고 당뇨병도 힘줄이 잘 붓거든요. 이런 병을 가진 분들이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잘 발생합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로 발생하는 것 같냐? 상당히 많이 기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30% 이상 기여를 하는 것 같아요. 논문에도 그런 논문들이 좀 있습니다. 가족력이나 유전적 특성에 따라서 손목 터널 공간이 좁은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나 다른 질환들이 없는데도 어머니가 손이 저린데 딸이 손이 저린 경우, 언니가 저린데 동생이 저린 경우 허다합니다. 가족력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임신이나 또 폐경기 같은 경우에는 호르몬 변화가 나타나서 손목 주위에 있는 힘줄들을 붓게 해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위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확실한 원인을 아직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손을 많이 써서 그래요 라고 하는 거는 안 맞아요.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죠? 손을 많이 쓰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게 크지 않다. 관련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는 것 같은데 크지 않다. 그럼 유전적인 거나 당뇨 같은 것도 100%는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인을 모르는 게 많다. 손목 터널 증후군은 원인을 잘 모른다. 원인을 잘 모르면 어떻습니까? 원인을 잘 모르는 질환은 예방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은 예방이 어렵고 원인도 잘 모르는 병이다라는 것이 제가 수백 편 논문을 읽고 그리고 책을 읽고 환자들을 봤더니 내린 결론이고, 제가 내린 결론은 물론 아닙니다. 다 유명하신 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논문까지 내서 난 거를 저는 그냥 훔쳐서 봤을 뿐이죠. 의사들은 원래 연구를 하는 것보다는 남들이 다 연구해 놓은 거를 열심히 찾아서 주워서 보고 환자를 치료하면 됩니다. 그게 의사의 역할이죠. 결론적으로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초기에 비수술 치료를 좀 해볼 수 있습니다. 물리치료, 재활운동도 해볼 수 있죠. 근데 물리치료에서는 초음파 치료하고 잘 때 보조기로 못 움직이게 하는 것, 그 두 가지가 가장 효과가 있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습니다. 희한하고 신박한 치료 같아도 그냥 별로 그래요. 그 두 가지, 깁스하고 초음파 치료가 가장 효과가 있다고 검증이 된 치료고요. 예방은 어느 정도 도움이 되지만 완벽한 예방법은 없고 상당히 예방되는 방법도 없다. 손목 터널 증후군 이렇게 예방하면 됩니다. 이렇게만 해보세요. 100% 예방됩니다 하는 거는 다 뻥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제가 그걸 하고 있죠. 안 됩니다. 아주 약간만 됩니다. 약간 된다는 거는 제가 인정하지만 많이 된다고 하는 것부터는 절대 인정할 수 없습니다. 100% 된다는 거는 더더욱 인정할 수 없죠. 손목 터널 증후군의 원인은 대부분 불명확합니다. 많이 써서 생긴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생활 습관이 원인이라고 생각해서 여러 번 스스로 아니면 생활 습관이 아니라 일하는 거 있잖아요. 내 손을 혹사시켜서 내가 손목 터널 증후군이 왔어 라고 내 몸에 대해서 내가 미안해하고 나 스스로 병에 걸린 거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끼지 않도록 인식을 전환하는 게 필요합니다. 원인을 잘 모르는 병이에요.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몸을 혹사한 여러분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영향이 있다 하더라도 한 5%, 10%그 정도가 전부지 50%, 60%, 70%, 100%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이 있을 때 손을 쓰지 말라고 강력하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잘 맞지 않는 치료 방법입니다. 환자한테 그렇게 옳은 방법도 아니고 어떻게 손을 안 쓰고 삽니까? 불가능하지. 손을 안 쓰고 어떻게 살아요? 혓바닥으로 그냥 삽니까? 그럴 수 없죠. 그래서 효과가 별로 크지 않은 치료, 그런 치료에 너무 강력하게 매진하지 마시고, 너무 증상이 심하면 빠르고 안전한 치료 있지 않습니까? 수술법.
수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초기, 중기, 말기에 있을 때 말기에 가서 영구마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중기에 영구마비가 와요. 그래서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고 경과가 안 좋은 환자들이 10%에서 어떤 연구에 따라서는 39%까지 있는 게, 그 10%에서 30% 환자들이 수술 시기가 늦은 거예요, 단순히. 손목 터널 증후군 수술을 하다가 신경을 다칠 확률은 1% 미만이에요. 아무리 많이 잡아줘도. 근데 결과가 안 좋잖아요. 왜 안 좋겠어요? 수술 시기 놓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증상이 만약에 심각해서 일상생활을 할 수 없고 손을 쓰지 말라는 얘기를 강요를 들었다고 하면 수술 쪽을 꼭 생각해 보시고, 수술을 하게 되면 이렇게 손바닥을 길게 절개하는 전통적인 수술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좋은 수술 방법이지만 그 수술 후에 통증이 심하고 재활 기간이 몇 달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하다가 발견한 수술법이 손목을 절개하고 이쪽으로 터널식으로 들어가서 그 이쪽에 있는 인대, 횡인대를 뜯어내서 공간을 넓혀주는 그런 방법인데, 이 방법이 재발도 굉장히 적고 환자 경과도 굉장히 좋고 깁스를 안 해도 재발하지 않고 환자가 손을 빨리 움직이고 일상생활, 직장에 복귀를 잘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고 지금까지 열심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비수술적 치료 항상 안전한 것이 아니고, 손목 터널 증후군은요, 비수술 치료를 하다가 영구적인 장애가 오는 경우, 눈에 띄는 장애는 아니고 감각신경에 장애가 영구히 남는 경우가 30%에 달합니다. 수술 치료는 몇 프로요? 1%가 채 안 됩니다. 여러분들 무엇이 더 안전하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손 건강을 지킬 수 있고 무엇이 여러분들의 일상생활과 직장을 지킬 수 있는지 곰곰이 논리적으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손목 터널 증후군의 비수술적 치료와 예방 방법, 그리고 그 효용에 대해서 말씀드려 봤습니다. 털보이사였습니다.